선생님,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그 5가지 생활 습관, 딱 2달 눈 딱 감고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로 약을 안 먹어도 혈압이 내려갔어요. 안녕하세요. 68세 내과 전문의 김학민입니다. 제 병원 진료실에서 60대 여성 환자분이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혈압약은 평생 먹는 건가 보다. 그나마 이 약이 나를 지켜주는 거겠지. 그런데요, 생활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정상 혈압으로 돌아오신 분들 실제로 계십니다. 이 영상은 2달 만에 혈압을 정상으로 되돌린 60대 여성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제가 추천하는 생활 습관 5가지를 하나씩 근거와 함께 차분히 풀어드립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나 원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해봤고 결과가 나온 분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몸이 안 따라줘서 안 될 거야. 너무 늦었어.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닙니다. 그분도 처음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혈압약 없이 123에 78이라는 숫자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 약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정상 혈압을 되찾는 몸을 만드는 방법, 그 여정을 함께 보자는 겁니다. 지금 끝까지 보시면 약 말고 내 생활이 바뀌는 경험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곧바로 2달 만에 혈압을 낮춘 생활 습관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순 씨에게 첫 번째로 권한 건 체중 감량이었습니다. 왜냐고요? 고혈압은요, 몸무게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몸무게가 늘면 혈압도 올라가고 살이 빠지면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사실 영순 씨도 그렇게 비만이셨던 건 아니에요. 키 157에 몸무게가 64kg 정도. BMI로 보면 과체중, 즉 조금 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순 씨, 우리가 지금 약만 믿고 가는 게 아니라면 제일 먼저는 몸무게부터 5kg만 줄여보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바꿔도 혈압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정말 정성 들여서 실천하시더라고요. 저녁 7시 이후엔 안 드시고요. 밥양도 반 공기로 줄이셨어요. 외식 거의 안 하시고 대신 고구마나 바나나로 간단하게 챙기시더라고요. 그리고 꾸준히 하루 만보 걷기까지 병행하셨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나고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선생님, 저 요즘 몸이 훨씬 가볍고 뭔가 속도 덜 답답해요. 근데 혈압은 좀 내려갔을까요? 혈압을 재봤습니다. 처음엔 162에 97이었죠. 그날 측정한 수치는 128에 82. 제가 진심으로 놀랐어요. 약은 복용 중이었지만 이건 단순한 약 효과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수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체중도요, 딱 5.2kg 빠졌습니다. 64.1kg에서 58.9kg. 미국 심장학회 실제 연구에 따르면요, 체중 1kg 줄어들 때마다 수축기 혈압은 약 1mm씩 떨어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빼는 게 아니라 혈관이 받는 압력이 실제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단지 체중을 조금 줄인 것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가고 몸도 가벼워지고 스스로 자신감도 생겼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 이게 되니까 나머지도 해보고 싶어졌어요. 다음으로는 그 나머지 중에서도 핵심이었던 대시 식단 실천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걸 드셨고 어떤 걸 끊으셨는지
그 변화가 혈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고혈압 맞춤 식단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권해드린 건 대시 식단이었어요.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대시는요, 고혈압 환자를 위한 식사요법입니다. 저명한 학회 및 의사들이 모여서 오직 고혈압만을 위해 만든 식단이죠. 정말 검증된 식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순 씨에게 말씀드렸죠. 이 식단은요, 평생 유지하셔야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고 2달만 해보셔도 결과가 분명하게 보일 겁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채소 늘리고, 가공식품 줄이고, 국물은 버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선생님, 저는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거든요. 하시면서 좀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하셨어요. 김치는 2젓가락까지만, 국은 건더기만, 간식은 과일 위주로 바꾸시고요. 반찬은 찌개 대신 쌈이나 나물로 바꾸셨습니다. 제가 드린 대시 식단, 기본 가이드는 이랬습니다. 하루 최소 5회분 이상, 과일도 3회분 이상, 통곡물, 저지방 유제품, 나트륨은 하루 2300mg 이하, 가능하면 1500mg 이하로 줄이면 더 좋고요. 이걸 2달간 실천하신 겁니다. 처음엔 입맛이 싱겁다고 하셨어요. 뭘 먹어도 심심하고 밥맛도 반쯤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속이 편하다, 밤에 속이 쓰리지 않는다, 그런 피드백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됐어요. 식단 조절 4주차부터는 수축기 혈압이 120대 초반에서 거의 고정됐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요, 대시 식단은 고혈압 환자에서 평균 11mg, 경계성 고혈압 환자에서는 6mg 정도 수축기 혈압을 낮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 없이 식단만 바꿔도 그 정도 수치가 내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영순 씨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는 게 제일 힘들 줄 알았는데요. 막상 해보니까 다른 것보다 이게 효과가 제일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다음으로는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죠. 소금을 줄이고 칼륨을 늘리는 실천법. 영순 씨가 국, 김치, 간식까지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칼륨 섭취는 뭘로 보완했는지 그 노하우를 다음 장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단 이야기 나왔으니 3번째 생활 습관으로는 소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사실 고혈압 있는 분들한테 제가 제일 먼저 묻는 게 있어요. 국은 얼마나 드세요? 김치는 하루에 얼마나 집어 드세요? 이 질문이에요. 영순 씨도 처음엔 국물은 버려요 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찌개 국물 살짝 드시고 젓갈은 절대 못 끊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습관성 나트륨 섭취예요. 본인은 안 짜게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요, 혈액 속 염분 농도가 올라가고 그걸 희석시키려고 혈관에 물이 몰려들어요. 결국 혈관 압력이 올라가서 혈압이 높아지는 구조죠. 특히 나이 들수록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염분을 잘 배출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순 씨께 드린 저염 실천법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대시 식단에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국은 건더기만 드시고 김치는 2젓가락까지만, 반찬은 간장 대신 참기름, 식초 활용, 외식은 일주일에 1번 이하, 딱 이 정도만 지켜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대신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넣어드렸죠. 아침엔 바나나 1개, 점심엔 토마토, 고구마, 저녁엔 삶은 시금치나 콩류 반찬,
그리고 수분 섭취는 하루 6에서 8컵 정도. 이렇게만 해도 나트륨, 칼륨 밸런스가 꽤 안정됩니다. 실제로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칼륨을 늘렸을 때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mm까지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소금을 줄이고 칼륨을 넣는 것만으로도 혈압약 하나를 줄인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영순 씨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치 안 먹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요. 바나나 하나 먹고 참는 거에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속이 편해져서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변화가 이어지면서 혈압은 안정되고 얼굴빛도 좋아졌어요. 수면도 더 깊어졌다고 하셨고요. 식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저염식입니다. 저염식만 잘 지켜도 혈압 개선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식단과 병행해서 꼭 실천하셨던 걷기와 스트레칭 운동, 그리고 몸의 회복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차근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 습관은 운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걷기,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자고 말씀드렸죠. 사실 처음엔 좀 꺼리셨어요. 운동이요? 선생님, 전 무릎도 안 좋고 오래 걷는 것도 힘들어서요. 이런 반응 정말 많습니다. 노년기엔 무리한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등산, 헬스장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집 근처에서 천천히 매일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영순 씨는 그날부터 하루 30분씩 근처 공원 걷기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5,000보 정도 걷는 것도 숨이 찬다고 하셨지만 일주일만 지나니까 걸음걸이가 훨씬 안정되고 발목 통증도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레칭은 제가 알려드린 딱 4가지 동작만 반복하셨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팔다리 늘리기, 허리 좌우 비틀기, 무릎 위 다리 들기, 벽 잡고 뒤꿈치 들기. 이 동작들은 혈관 순환을 도와주고 혈압 수치를 천천히 안정시켜 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과 혈압의 관계는 수십 년간 검증된 내용이에요.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하루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주 5회 이상 실천할 경우 수축기 혈압이 8mm까지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영순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걷다 보니까 몸이 풀려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지금은 안 걸으면 허전할 정도예요. 운동은요, 억지로 시작하지만 습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병행하면서 혈압도 더 안정됐습니다. 125에 78. 이 수치가 이틀 연속 나왔을 때 저도 솔직히 놀랐습니다. 약을 드시면서 변화한 수치이긴 하지만 식단, 체중, 운동이 시너지를 낸 결과였어요.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이죠. 술입니다. 하루 한 잔은 괜찮지 않나요? 그 생각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영순 씨가 절주하면서 느낀 변화는 어땠는지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생활 습관 5번째는 절주, 즉 술을 줄이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하루 한 잔도 안 되나요? 술은 그냥 기분 좋을 때 한 잔 하는 건데요. 오히려 스트레스 줄이는데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영순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분이랑 저녁 식사할 때 와인 반 잔, 맥주 한 캔 정도는 자주 드셨대요. 처음엔 제가 권유드린 절주에도 조금 망설이셨죠. 술 마시면 기분도 풀리고 입맛도 도는데 그것까지 줄여야 하나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것까지 줄이셔야 합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은 적은 양의 음주도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술은요, 먹는 순간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켜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그러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혈관이 다시 수축되면서 혈압이 더 불안정하게 움직입니다. 게다가 알코올이 수면 리듬을 깨버리고 이게 반복되면 새벽 고혈압 위험이 더 커져요. 실제로 하루 한 잔에서 두 잔 수준의 음주도 고혈압 발생 위험을 1.5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순 씨는 술을 완전히 끊진 않았지만 평균 일주일에 4회 마시던 음주를 주 1회로 줄이셨습니다. 술 마시는 양도 맥주 한 캔에서 반 캔 이하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요? 수면이 깊어졌습니다. 아침에 덜 피곤해졌고 무엇보다 혈압이 새벽에도 흔들리지 않게 안정됐어요. 영순 씨가 하신 말씀입니다. 술을 줄이니까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그냥 한 잔뿐인데 그거 줄였다고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해서 체중 감량, 식단 조절, 나트륨 제한, 운동, 절주까지 5가지 실천을 꾸준히 이어오신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크게 뭔가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는 2개월 후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리고 영순 씨가 약을 끊게 된 결정적인 순간을 차분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2달이 지났습니다. 영순 씨가 눈 딱 감고 해볼게요 라고 말씀하셨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8주가 지난 날이었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표정이요. 딱 보니까 뭔가 달라졌어요. 걸음걸이도 가벼워졌고 얼굴도 좀 더 맑아졌고요. 근데도 말씀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많이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조금씩 실천했을 뿐이에요. 혈압을 측정했습니다. 그날 수치, 수축기 123, 이완기 78, 두 번째고 세 번째도 123에 78.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확인했어요. 기계 이상도 아니고 맥박도 안정적이고요. 생각해 보세요. 2달 전에는 162에 97이었습니다. 혈압약 복용과 더불어 생활습관 6가지를 모두 실천한 결과예요. 체중 5kg 이상 감량, 대시 식단 정착, 국물 젓갈 줄이고, 바나나, 고구마로 칼륨 보완, 매일 걷기, 술주 1회 이하로 제한. 이걸 꾸준히 해오신 겁니다. 그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순 씨, 앞으로 2주간 더 수치를 지켜보죠. 그리고 이 수치가 계속 유지된다면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3주 후 다시 오셨을 때 그 수치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아침 측정 125에 80, 저녁 측정 118에 76, 평균 맥박 68에서 72, 정상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약 중단을 권유드렸습니다. 물론 바로 끊은 건 아니고요. 2주 단위로 감량하면서 신중하게 진행했죠. 그리고 한 달 뒤 혈압약 없이도 안정된 수치가 유지됐습니다. 이건요, 사실 저도 감동이었습니다. 그분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정말 단순한 6가지 실천을 꾸준히 하셨다는 이유만으로 몸이 회복한 결과였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약을 끊는 게 목표가 아니라 몸이 약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건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만든 기적이에요. 자, 여기까지 함께 보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이거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2달 안에 정말 가능할까? 저는요,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정영순 씨가 했던 6가지 하나도 특별하거나 어려운 게 없거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노트 있으신 분들은 한번 써보셔도 좋아요. 1. 체중 감량. 딱 5kg만 줄여도 혈압이 내려갑니다. 무리한 다이어트 말고 저녁 일찍 밥 반 공기 익으면 충분합니다. 2. 대시 식단. 채소, 과일 늘리고 국물, 가공식품은 줄이기. 입맛은 잊으면 익숙해집니다. 3. 저염식과 칼륨 섭취. 김치는 젓가락 2번까지만. 대신 고구마, 바나나, 토마토 챙기기. 나트륨 줄이고 칼륨 늘리면 혈압이 알아서 내려갑니다. 4. 걷기와 스트레칭. 하루 만보까지는 아니더라도 30분 걷기. 무릎 부담 없는 간단한 동작이라도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5. 절주. 하루 한 잔도 혈압엔 영향을 줍니다. 주 1회 이하로 줄이고 음주는 가볍게 끝내세요. 이 5가지를 정말 딱 2달만 해보세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몸이 내게 보답하는 변화, 그걸 스스로 체험하시는 거예요. 전문가로서 말씀드립니다. 고혈압은 약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짜 해결은 생활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나이 많다고 늦은 것도 아닙니다. 몸은요, 지금부터 달라지면 그 즉시 반응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저장해 두시고 한 번 더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떠오르신 가족이나 친구 한 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 시작하는 누군가의 혈압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김왕민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하게 뵙겠습니다.